마시간 사람아 황당한 사람아 제발 이제 그만 사라져 주셔 흔적도 없이 황당한 뉴스. 안녕하세요. 7월 5일 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권방송의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는 이영구 기자입니다. 네, 황당한 뉴스는 자신을 반대하기만 하면 무조건 좌파라고 몰아가는 황교안 대표. 이 황당한 반응에 열받아서 진짜 제대로 황교안 씨와 자유한국당을 씹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데일리 방송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방송까지는 황교안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느냐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다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소식은 7월 3일 서초구에 제향군인회 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앞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독립군 토벌했던 간도 특설대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더냐 라는 현수막이 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떤 단체가 이걸 단 거죠? 네, 이것은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단체가 있습니다. 네네. 항일 독립 선양단체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고 네네. 이 연합단체다 보니까 그 안에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네. 이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단 현수막이라고 하고요. 네. 이 현수막을 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가요? 여기서 바로 황교안 대표가 나오죠. 네. 황교안 대표가 6월 10일 백선엽을 만납니다. 이 만난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백 장군님이 우리 군을 지켰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명백한데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군의 뿌리가 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건 아는데 이거는 6월 6일 날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하면서 김원봉 선생이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군에 참가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중에 하나가 됐다.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했었죠. 이걸 가지고 이때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말을 하면서 김원봉이 아니라 백선엽 씨를 상당히 띄워주는 발언을 한 것이죠. 네, 뭐 김원봉이라는 분이 아니라 백선엽 장군이 우리 군의 뿌리가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이 말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아까 현수막에서 나온 것처럼 백선엽이란 사람이 일제시대 때 간도 특설대라는 곳에서 복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학과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간도 특설대가 뭐냐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독립군을 말살하기 위해서 간도 지방에 그러니까 연해주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근방에 일제가 만든 그런 부대였습니다. 특히 이거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고 주로 그 당시에 그 근방에서 항일 유격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 부대들을 찾아서 섬멸하고 뭐 공작하고 이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따르면 중국 측의 자료라고 하는데 자료에 따르면 연변 지역에서 이 목숨을 잃은 항일 열사가 무려 3,125명 그 중에서 85%가 조선인인데 이렇게 많은 희생을 불러일으켰던 부대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간도 특설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선엽이라는 사람은 군대를 가면은 화장실에 이런 데서도 막 우리나라를 지켰다면서 되게 사실 국군에서 엄청 띄워주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백선엽이 1993년에 일본에서 출판된 간도 특설대의 비밀이란 책에서 네. 백선엽이 회고를 했는데 네.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간도 특설대가 군기가 잡혀 있어서 커다란 전과를 올려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이 전과를 올렸다는 거는 독립군들 많이 잡아 죽였다. 그런 이런 이야기죠. 거죠. 네. 군기가 잡혀 있어서 독립군을 많이 잡아 죽였다. 이건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자기 활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 간도 특설대를 우리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면서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진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일부 일제에 반대해서 싸웠다라고 해도 독립이 빨라졌다고 할 수 있겠냐 라면서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기를 말하는 거죠. 네. 이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인데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이제 깎아내린 거지 않습니까? 거의 역할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고. 그런다고 독립되냐? 네, 이런 말을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싸운다고 뭐 되겠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저희가 좀 눈길이 가는 게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민중이 도대체 누군가요? 그때 당시에 조선 민중은 일제 말기에 그 간악한 착취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성분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셨고, 남성들은 강제징용을 당해서 정말 피골이 상접하도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툭하면 잡혀간다든지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널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았는지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 이게 진짜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중이 백선혁이 말한 민중이 우리나라 사람 조선인을 말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독립을 하는 게 좋은 그렇죠. 거지. 네. 독립군을 토벌해서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일제가 있는 이상 한국 그 당시 조선인에게는 평화로운 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황교안 씨가 우리 군을 지켰던 사람이다. 네. 군대 뿌리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친일파가 국군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독립운동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 있었고, 이제 광복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복회에서 6월 16일 날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항일 독립 정신을 외면하고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광복회에서도 이렇게 반발을 했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저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인터넷에서도 국민분들이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네. 백선엽이 국군의 뿌리라고 하면 광복군이 아니라 간도특설대가 뿌리인가 부터 황교안 대표는 정말 이중인격자 같다. 황교안 대표가 총리로 있을 때 2015년 국정교과서에 의열단과 김원봉을 강조했는데, 황교활은 자신이 한 일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댓글 보고 나서 확인했더니 실제로 2015년 국정교과서에 의열단과 김원봉 선생을 강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교안 씨가 국무총리를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 황교안 씨는 의열단과 김원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와서 한 3, 4년 만에 입장이 확 바꿔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김원봉이라는 사람의 평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태세 전환이라고 하죠. 이렇게 급격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황교안 씨의 정치적 식견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기가 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은 이건 깐다. 비판부터 하고 보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뻔뻔스러운 행태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또 김원봉 선생이 얘기하면서 북한 얘기를 꺼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흔히 얘기하는 수구 보수 세력들이 북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또 노린 게 아닌가.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짓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일파 숭상하는 것도 뭐 서슴없이 할 사람이고, 자신이 했던 일도 부정하고 거짓말로 일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 또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그 안보 논리 뭐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북한과 연관지어서 이 안보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친일을 인증하는 난 친일파다, 날 뿌리는 친일파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이런 자충수를 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확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야말로 친일 본색이 드러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황교안 씨가 의도하지 않게 황당하게 드러내버린 친일 본색을 살펴보았습니다. 황당한 뉴스는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페이스북을 보고 계시다면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